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전에는 저항 라인을 했던 이 저항선 자체가 이제는 반대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서 현재 부분이죠, 거의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안녕하세요. 코인계의 필수 소비재. 앞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암호화폐가 어디로 갈지 미리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코인맵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암호화폐 시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요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하는지 감이 딱 잡히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로 정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제 상황, 달러 흐름, 투자자 심리, 거래소 움직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투자하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달러 흐름과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즉,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는 글로벌 달러 흐름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같이 체크하시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한 건 글로벌 경제와 주요 국가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정책을 바꾸거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발표하면 바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죠. 국내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시장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까지 연동돼서 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로벌 흐름을 정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큰 자금을 움직일 때는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핵심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 매수하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급락할 때 한 번에 몰빵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안전한 것처럼 단기 급락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평균 매수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죠. 실제로 투자할 때 체크할 포인트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달러 흐름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국과 주요 국가의 정책, 그리고 규제, 금리 발표와 같은 이러한 경제 이벤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동성이 심한 장에는 매수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풀시드로 몰빵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전에 여러분들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나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라면은 결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돈을 많이 버는 투자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률 높은 투자를 꼭 하시려면은 본인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열린 행사에서 이 조지프 샬롬, 이 샤프링크 게이밍의 공동대표죠. 이 샤프링크 게이밍의 공동대표인 조지프 샬롬이 이더리움의 유망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지프 샬롬이 어떤 사람인지도 솔직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지프 샬롬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샬롬 대표는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20년 이상 정통적인 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프 샬롬이 최근 열린 행사에서 이더리움의 유망성을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샬롬 대표는 이더리움이 보안, 그리고 신뢰, 유연성,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유일한 블록체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줄로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앞으로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좀 번외 이야기지만 가끔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 더 이상은 상승하기 어렵다, 아마 이게 한계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가 증권 시장이죠. 미국은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러셀 지수, 그리고 국내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유가 증권 시장은 원화로 한번 바꿔보자면은 경단입니다. 경단이 여러분들, 이 미국에 있는 S&P 500, 다우존스, 러셀 지수를 다 빼고 나스닥만 보더라도 경단이에요. 경단이, 단위 규모 자체가.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조단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증권 시장에 비하면은 아직 이 가상자산 시장은 개미 수준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좀 이어가자면은, 이더리움은 현재 토크나 증권, 토크나 펀드, 스테이블 코인 등 전통 금융을 대체하는 토크나 시장의 중심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토크나 펀드 온체인 자산 비중에서 이 이더리움이 가장 높아요. 진짜로 가장 높습니다. 이 토크나 주식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즉 정리해보자면요, 전통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최근 이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 ETF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 규제 완화 이런 얘기 너무 많아서 흥미도 없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국 SEC가 이더리움 ETF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ETF 거래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자면은,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 이더리움을 더 쉽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소식을 종합해보자면은, 이더리움은 사실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ETF 규제 완화로 거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훨씬 접근하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기사나 매크로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너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최근 이더리움 가격은 약 4,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봉에서 EMA 제가 60일선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 60일선을 설정했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EMA가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MA, 그리고 또 EMA, 그리고 SMA,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M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이 EMA 같은 경우는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SMA 같은 경우는 가중 이동평균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냥 주식을 할 때는 보통 EMA나 SMA는 쓰지 않고 이 MA만 활용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EMA를 많이 쓰곤 하죠. 자, 그렇다면은 코인 시장에서는 왜 그냥 이동평균선보다는 EMA를 더 많이 쓸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EMA, MA 모두 이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 변동,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24시간 움직이고 또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EMA가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딥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끝도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왜 61선을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뭐 100일선, 121선, 241선 다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61선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원래 유가 증권시장 자체는 일주일에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이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동평균하는 일주일 동안에 거래가 되는 거를 이동평균하는 거고 21선은 한 달 동안에 거래를 이동평균하는 것이고 61선은 뭐예요?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를 가지고 이동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61선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61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이것저것 막 많다고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억대 트레이더를 만나서 억대 트레이더들의 차트를 보자면은 오히려 차트가 간결하고 정말 깔끔한 분들이 더 많으세요. 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더리움은 약 4,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일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EMA 60선이죠. 즉 이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가격이 계속 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여러분들 가격이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4,900달러 부근이죠. 이 4,900달러 부근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4,100달러까지 훅 하고 굉장히 많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은요 사실 이 거래량과 이 지그재그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단기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구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과 지그재그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뭐야? 여기에 막고 있던 쓰레기를 한번 치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이 쓰레기가 없으니까 더욱더 쉽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최근 몇 차례 동안 하락 구간에서 이전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상승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단기 조정 구간이다. 이 상승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단기 조정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사실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체크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타점으로 이더리움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봉 차트에서는 당연히 일봉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봉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고점을 계속 찍었던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저항을 받고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저점도 같이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 60일선을 돌파 이후에 아예 이전에 있던 전고점을 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고점을 돌파했는데 왜 더 가지 못하고 하락을 할까라고 했을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 모두 다 일방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상승은 없고 뭐든지 상승을 할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도 반대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는 게 주식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과 하락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주봉 차트상 이 4,950달러 근처에서 최근 고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4,10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장기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이전에는 고점을 찍을 때마다 저점을 낮췄다면은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점도 같이 상승시켜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향 추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봉 차트와 이 주봉 차트를 종합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조정 국면에 있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단기 매수 구간과 장기 매수 구간을 어느 정도 나눠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봉과 주봉 차트를 종합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이 있지만 이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단기 매수 구간과 장기 매수 구간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여기서 N자 상승 파동 한번 만들어내고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얘네가 또다시 어디서 반등을 할까?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전에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전고점 부근인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전에는 저항 라인을 했던 이 저항선 자체가 이제는 반대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근에서 현재 부근이죠, 거의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캔들을 확인을 해보셔도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꼬리가 달린 건 무엇이냐? 여기까지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이냐? 매도세가 이렇게 찍어 눌렀지만 어느 정도 이 매도세를 잡아먹고 소화시키고 회복해서 위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는 내리려는 힘보다 올라가려는 힘이 더 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을 조금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일봉 차트에서 이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이 60선이죠. EMA 60선 근처에서 가격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이 주봉 차트에서요. 장기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단기 조정 구간을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활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고점과 이 조정 구간이죠. 고점과 지금 조정받는 이 조정 구간을 참고해서 단기 매수와 장기 매수 전략을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이더리움 차트를 보는 감각과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첫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이더리움만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핵심 내용들과 이 차트를 보는 방법, 이 감각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만 기억하셔도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훨씬 감이 잘 잡힐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맵이었습니다.